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MC빈 배소민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여야 갈등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는 국민의힘 없이 야당 홀로 개문 발차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폭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소신 발언으로 제동을 거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입니다. 조 의원님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 이야기부터 해보자면 여야 지금 갈등으로 인해서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도 예산안 통과가 지연돼서 국민께 송구스럽다. 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국회 현장 상황 좀 어떻습니까? 예,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네.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건 양반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거의 전쟁 국회가 아니라. 전쟁. 네, 근데 더 슬픈 건 네. 우리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도 그러니까 이제 한데 그러니까. 그렇죠. 네, 기대를 접은 거군요. 예, 네. 그러니까 짜증나는 네. 연장전. 네. 지금 뭐 국회가 예산 처리 기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가 입법기관인데 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뭐 별로 관심도 없고 부끄러운 마음도 없고 네. 네. 서로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짜증나는 불법 연장전이다. 네. 네, 그런 그렇군요. 상태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이제 예산인데 네. 이게 모조리 다 제동이 걸리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경찰국 그리고 법무부 인사단 이쪽 그 예산 5억 원 갖고 서로 싸우고 있어서 네.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이 첫 정부의 이제 그 어떤 조직 개편을 한 예산인데 사실 이 정도 조직 개편은 사실 어느 정부나 다 하는 거잖아요. 사실 크게 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민주당이 사실상 못 받아주겠다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조직 개편 인정 못 한다는 거고 불법 조직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처럼 들려요. 근데 이게 몇 억 되지도 않은 것 같고 왜 이렇게 싸워야 되나요? 예, 이거는 조금 국민들 보시기에 갸우뚱하실 겁니다. 네. 올해 예산이 639조. 네. 그 중에 이제 5억 원. 네. 좀 너무 큰 돈이니까 일반 국민들이 만드시기에 네.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봤어요. 네. 그랬더니 10만 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네. 예. 1원 갖고 지금 흥정하는 중입니다. 아, 이런 거 갖고. 이게 10만 원인데 1원 깎아달라. 예. 1원 못 깎겠다.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설득이 될까요? 글쎄 말이에요. 이게 뭐 10,000원 깎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1원 깎아달라. 1원 못 깎겠다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아, 639조에 5억 원. 네. 1원도 아닙니다 실은. 어. 0.9원인데 아하. 와. 이렇게 되니까 좀 얼마나 국회가 유치한 싸움하고 네. 있는지 아시죠?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이에요. 네. 일할 기회는 한번 줘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이겼지 않습니까? 대선에. 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긴 정부이기 때문에 네. 한 번, 두 번, 그래 한번 해봐라. 그리고 잘못하면 네. 따끔하게 질타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심판하겠죠. 네. 근데 한 번 기회도 줄 수 없다. 네. 그것도 이런 때문에. 그러네요, 정말. 그런 이거는 우리 시민분들에게 설득이 안 됩니다. 네. 오면서 단돈 1원도 애누리가 없다. 그렇죠. 단돈 1원 10만 원짜리인데 1원도 못 갚겠다. 이건 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말로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 제안을 갖고 오기 전까지는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전개 계속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못난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전화 안 받는다고 국회 본회의장 가보면 민주당 방과 국민의힘 방이 한 100m도 안 됩니다. 네. 네, 서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타협안을 만들어야 되고 또 네. 국민의힘 지도부에게도 제가 뭐 다른 당으로서 굳이 한마디 드리면 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네. 조금은 양보할 필요는 있다.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10만 원 갖고 이런 애놀이 없어가지고 이 싸우고 있는 모습은 우리 국민 보시기에 박수 받을 만한 모습은 절대 아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지금 보면 이 예산만 붙잡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외국들은 보면 반도체를 육성하겠다고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뭐 맞습니다. 각종 유인책을 네. 다 쓰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특례법, 조세 특례법 하나 하는 것도 지금 민주당이 재벌 특혜 달고 안 해주고 그래서 반쪽짜리로 지금 넘어갈 판인데 그리고 또 각종 일몰법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야, 어차피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줘가지고 지금 잘못하면 내년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정말? 저는 굉장히 그 좀 어이없고 화가 났었던 경험이 네. 이번 정기국회 이제 끝난 지난 정기국회 때 각 당에서 중점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네. 저희도 고민을 했었고요. 근데 민주당 명단을 봤더니 반도체 특별법이 없어요. 네.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러니까요. 지금 반도체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후보일 때 그렇게 외치고 그럼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고 이재명 대표가 아마 당선되었다면 네. 1번 법안이 저는 이거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네. 뭐 민주당에서 반도체를 이끌었던 모 의원이 탈당을 했다는 그렇죠. 저는 감정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존심 때문에 국익을 버렸다. 네. 저는 정치를 하면서 항상 당적보다 국적이 중요하다고 아,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당적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네. 국적은 웬만하면 바꿀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특히 정치인으로서 네. 국적을 바꾼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있을 일이죠. 수가 없는 네. 일입니다. 근데 방금 이 상태를 보면 민주당은 국적보다 당적이 중요하구나. 아. 국적보다 당적이 중요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못되게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부를 망쳐야 우리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우리 국민들 수준은 그걸 훨씬 넘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윤석열 정부 망치는 건 좋은데 아니, 나라의 쌀알인 반도체를 망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지금 반도체마저 부러뜨리면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요. 아, 이재명 대표 얼마 전에 뭐 하이닉스인가 가갖고 뭐 잘하겠다 그러더니 법은 안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이건 맞습니다. 뭡니까 도대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노동은 절대 손이고 네. 자본은 절대 악이다. 아. 이런 세상이 이제 끝났지 아, 않습니까? 그럼요. 네. 지금 그런 노사 이분법적으로 가치가 어떻게 다르죠. 세상을 해석합니까? 네. 그래서 너무 아쉽다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지금 또 이 국회가 지금 국정조사로 좀 시끄러운데 이태원 참사 그 진상규명형 국정조사 특위가 이제 19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산이 끝난 이후에 국조를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근데 예산은 나 몰라라고 국조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갑자기 해임 건의안 내고 그러는데 국조하자 그러면서 아니 이건 좀 이것도 좀 앞뒤가 바뀐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조금 들어요. 저는 참사 정치를 반대합니다. 아, 네. 참사를 정쟁화하는 것이 참사 정치인데요. 네. 159분의 생떼 같은 목숨이 아, 이렇게 떠났을 때 우리 모두 슬퍼했습니다. 그럼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분들 기자회견하고 여러 기사의 댓글이 굉장히 살벌하게 나눕니다. 아, 무엇이 잘못된 건가? 이건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네. 정쟁화시키는 참사 정치 하려는 그렇죠. 사람들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국정조사 본회의장에서 투표할 때 유일하게 반대했습니다. 아, 거의 300여 분 되는 전원 의원 앞에서 반대해서 정말 엄청난 고성과 야유와 또 박수를 받았는데요. 네. 저는 슬프게도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음. 지금은 아직 국회 시간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가 제대로 해야 될 일은 책임자 처벌해야죠. 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네, 일입니다. 네. 지금 이태원 참사가 50일 좀 지났습니다. 네. 우리 국회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싸움밖에 없어요. 싸움밖에 없습니다. 이상민 장관 회의만 하나 싸우면서 통과시켰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안 될 줄 알고 통과를 시키죠. 네. 국정조사 통과하자마자 약속에서 없었던 이상민 장관 회의마라 네. 판을 깨려고 하고 네. 또 예산 뒤에 하기로 했었는데 해버려야겠다. 그렇죠. 또 어제 막 이런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일도 발생하고 네. 그런 걸 보면 이게 정쟁 네. 소용돌이에 또 국정 이게 빠졌구나. 네. 그렇죠. 저는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2014년에 네. 이스라엘에 살았습니다. 아, 네, 네. 네, 네. 근데 정말 한 8,000km 되더라고요. 진도항으로부터. 아. 근데 그 배가 물에 침몰하는 모습을 봤을 때 다 울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로부터 청문회 몇 번, 국정조사 몇 번,
사회적 참사위원회 만들고 네. 예산 500억 쓰고 이러다 보니까 유가족들을 향해서 좋지 않은,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계신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것도 정쟁화돼 버렸죠. 정쟁화돼 버렸죠. 네. 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희생자분들의 마음이 더 아프지 않을까. 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네. 왜냐하면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국회는 절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네. 국회는 정치기관입니다. 네. 수사는 경찰, 검찰, 감사원 등에 맡겨야 네. 돼요. 네. 필요하면 특검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조급했죠. 그렇죠. 이걸로 정치적 득점을 하고 싶어서 아하. 조급했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이게 공짜냐? 아닙니다. 아. 희생자 유가족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네. 국론 분열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좀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 이게 신현영 의원 네.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신현영 의원이 그 이태원 참사가 있던 그날 당일에 그 의사들이 긴급 조치하게 거기 네. 이제 구호 활동하러 가는 의사들이 타는 차를 닥터카라는 차를 자기가 불러서 자기가 얻어 타고 하는 바람에 예. 의사들 출동이 30분이나 늦어졌다. 야,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데 사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기도 해요. 아, 자기 집에서 그냥 자기가 가면 되지. 왜 일산에서 오는 차를 굳이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들렸다 가게 하느냐. 네. 이것도 의원들 자기 의원 갑질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사진까지 찍고요. 그러니까요. 네, 국회의원으로서 같은 동료 국회의원으로서 참 부끄럽고 송구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 근데 왜 그랬을까? 결국 자기 자식 돋보이려고 또 홍보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조사하는 첫날부터 자살골 한 건 넣고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네, 이 세상에서의 그 격언, 네,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네. 그렇죠. 특히 선행을 할 때. 네, 그렇죠, 또 그렇죠. 왼손을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네, 근데 정말 유혹이 많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누가 좀 찍어줬으면, 네, 네, 네. 누가 좀 아, 알아줬으면. 네.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뭐 얼마 전에 막 그 장애인 훈련, 장애인 경험한다고 다들 민주당 의원들이 휠체어 타다가 막 넘어지고 아, 우당탕탕 네, 네. 기억나세요? 네. 저는 이를 악물고 음. 진짜로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는 것을 정치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누가 알아주냐? 음. 알아주는 눈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알아주는 눈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예. 누군가는 알게 되죠. 그리고 네. 몰라주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좋은 일 하고 마땅한 일 한 네. 건데 아, 좀 이를 악물고 우리 정치가 이런 유혹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죠? 그럼요, 그럼요. 네. 이상민 장관 해임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전 인터뷰에서 이상민 장관 물러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봤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저는 이상민 장관이 법적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정치적인 159명의 생태 같은 국민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거에 대해서 권력에 있는 사람의 네. 자세가 무엇일까? 아, 네. 우리 옛날에 우리 선배들 선조들은 가뭄이 들어도 왠지 내 탓 같고 네. 왕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이 힘들면 왠지 내 탓 같고 네. 그런 마음이 우리 정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된 기본 자세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네. 그런 지금 상황이군요. 50일이 지났는데 내 탓이오 음. 라는 사람 하나 없다. 네.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참 아쉬운 마음이 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안 나오는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질 거다.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 그 5일 애도 기간 동안 매일같이 가서 조문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그 마음이 왠지 잘못한 건 없지만 내 탓인 것 같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나쁘게 보지 않으셨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마음이 연장선입니다. 네. 네. 도대체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영토에서 누가 안전에 책임이 있는가?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이름도 이미 붙어있죠. 행정 네, 안전부. 행정안전부. 그렇죠. 네. 네. 법적 책임이 아니라 아, 그렇죠. 네.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그런 한다. 의미에서 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저는 이재명, 이상민 둘 다 해임, 둘 다 내 옷을 벗어야 된다. 예. 이재명 대표는 어떤 의미에서? 네. 저는 네. 민주당이 이렇게 국정조사라는 성급한 네. 설익은 국회 시간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은 네.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희석, 아. 물타기용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우리 정치에서 이제 이슈로 덮는다라는 네. 얘기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국정조사가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네. 이재명 사법 리스크 뉴스가 확 줄었습니다. 아하. 네. 국정조사 통과시키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상민 해임 안 하면 국정조사 못하겠다 하니까 네. 또 뉴스의 90%가 이상민 해임 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네. 이슈가 이슈를 덮고 있어요. 아, 그렇게 갔다. 저는 네.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판돈을 희생하고 있다고 아,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정말로 떳떳하다면 의원직도 아니고 당대표 네. 사직하고 아, 떳떳하게 조사받고 네. 만약에 무죄면 네. 국민들이 더 찾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유죄면 다른 모든 국민들처럼 법의 처벌을 받아야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치가 지금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이유가 네.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이태원 참사 이제 며칠 전에 49제가 지났어요. 근데 네. 뭐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대표 다 몰려가서 했는데 49제가 지났는데도 계속 지금 분향소는 있고 거기서 이태원에서 계속 거기 뭐 많은 그 뭐 소위 이 민주당 지지층이나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이 거기서 막 가 있고 한데 그래서 어젠 보니까 그 이태원 주민 한 분이 와서 아니 49대도 지나고 했는데 이제 좀 그만해라라고 했다가 막 충돌이 있고 그런 그 영상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 이거 언제까지 이 애도를 해야 되나요? 49제도 지났는데 그냥 1년 2년 계속 가야 되나요? 아니요. 슬퍼하시는 분들의 슬픈 마음을 뭐라 그럴 수는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조직화하고 네. 이걸 사회적으로 이슈로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은 저는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저는 이 지금 159분 중에 한 90몇 분이 네. 협의회를 만드셨는데 이거를 지원하는 여러 단체들 네. 저는 좀 불편합니다. 음. 저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혹시 제가 이분들의 마음을 모를까 해서 네. 고 이해람 중사 기억나시죠? 아, 네네. 공군 중사 네. 이제 군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그렇죠. 내부 고발을 했는데 오히려 왕따를 당해서 네. 못 견디고 정말 네. 자살한 네. 그 아버님 네. 정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제가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알게 돼서 이번 국정 이태원 참사 반대를 할지 고민하면서 통화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네, 네.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책임자 처벌 원한다. 네. 하지만 참고로 그 아버님은 지금 군에서 내부 고발을 하는 사람이 적절히 보호되지 않고 또 왕따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말 내일처럼 나서서 아, 네. 중요한 일이죠. 네.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이런다고 우리 예람이가 살아오는 거 아닌 거 아는데 네.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 예람이를 만났을 때 너 네. 때문에 네. 군대 내부의 내부자 고발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없다. 아, 이런 나라가 네. 되었다. 아. 저는 그 장소 해밀턴 호텔 옆에 무슨 기념비 같은 거 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런다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까? 음. 기념비 하나 세운다고 유가족 분들의 마음이 유료가 될까? 네. 오히려 우리 사회는 이를 악물고 이걸 정치화시키지 말고 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을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자꾸 이런 지원 단체들은 이런 분들의 그 감정선, 네. 그 계속 유효 기간을 연장하려는 모습들이 너무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절대 좋지 않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요 얘기 한 가지만 더 드리면 네. 그 9.11 사태 있지 않습니까? 예. 2001년에 네.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네. 미국은 이걸 어떻게 처리했을지 어. 한번 보면요. 예. 2001년에 그거 9.11이 터지고 국가에서 조사위원회를 만드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부 조사 결과를 다 보고자 그렇죠. 함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경찰 조사 진행 중인데 국정조사를 합니다. 네.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또 이거에 대해서 아주 깊게 공부하고 연구한 뉴욕타임즈 기자가 네. 세월호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었을 때 와가지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9.11로부터의 교훈. 아, 네. 첫 번째는 투명해야 된다. 네. 당연하죠. 예산 적절히 지원해야 된다. 네. 세 번째가 절대로 조사위원회에 정치인은 참여하면 안 된다. 아. 절대로 조사위원회에 정치인 네. 참여하면 안 된다. 아, 그렇죠. 참사 정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한 대 맞았습니다. 아. 왜 우리는 이런 교훈들을 반영하지 않을까? 예. 아.
모든 걸 정치의 소재로 삼습니다. 국민의 생명까지도. 그렇죠. 그렇죠. 참사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렇네요. 맞습니다. 네, 이제 조금 전에도 이재명 대표 얘기하셨는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어쨌든 뭐 국조든 예산이든 국회든과 상관없이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가고 네. 있는데 지금 보면 뭐 이 김만배 씨가 이 8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게 또 포착이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게 어디로 갔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 검찰 수사의 칼날을 언제까지 피해갈 수 있을까요? 뭐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받으셔야겠죠. 근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를 보면 취임 100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한 게 뭐가 있을까? 아, 저는 세 단어로 요약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단어. 네. 네. 탄핵, 특검, 해임. 아. 탄핵, 특검, 해임. 아, 그러네요. 네, 특혜탄, 네. 특검, 해임, 탄핵. 특혜탄의 무한 반복이에요. 아, 도대체 의회에 오셔서 네. 국회에 오셔서 정말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 네. 이재명 정치, 민주당 정치가 길을 잃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것 같고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네. 그냥 나 하나 지키기에 너무 급급하신 게 아닌가. 그렇죠. 뭐 자기 방탄밖에는 안 보이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 자기 방탄이 또 하나 드러난 게 있죠. 그 예전에 이재명 대표의 형수 욕설 사건 때 이제 유동규가 남욱에게 돈을 주고 댓글 부대를 만들어라. 뭐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엄청난 이제 옹호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그 돈만 빼돌린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참 네. 댓글 방탄인가요, 이건 또? 그렇군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슬로건이 네. 나를 위해 이재명이었습니다. 아, 네. 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네. 이제 스태프들이 참모들이 갖고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나를 네. 위해 이재명. 네. 좋아, 가자. 네. 나를 위해 이재명. 처음에 그 나는 유권자 나였던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재명 본인이었다. 나를 위해 이재명. 지금 보면 소름 돋아요. 네. 정말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도 네.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네.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인이 가져야 될 자세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갑작스럽게 네.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당으로 복당을 시켰어요. 네. 그것도 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로 했는데 네. 왜 왔을까? 왜 이랬을까? 박지원 원장을 또 한 명의 방탄 또는 병풍으로 세우시려는 건가요? 저는 뭐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 네. 박지원 전 원장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누가 그렇죠. 지켜줄까? 지금 서해 공무원 증거인멸로 그렇죠. 네. 네. 큰 집에 들어가야겠다. 아, 그래서 나도 지켜야겠다라고 했지. 서로 지금 뭐 누구 지켜주고 말고 할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신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스크럼 짜가지고 넌 날 지키고 난 널 지킬게. 네. 그럼 자기 악어와 악어새죠 뭐. 알았다. 나이 여부를 떠나서 네.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리고 과연 또, 정치 네. 선배들 원로들의 행위가 이게 맞는가? 아, 예. 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갑자기 내년 2월에 미국을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성과를 내지 못했던 IRA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고 오겠다 이런 건데 미국 관계자들도 좀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왜 이런 또 계획을 세우는 걸까요? 저는 그날 폭설이 되게 내려가지고 오늘처럼 네. 네. 비행기가 안 떴으면 좋겠어요. 의원 외기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 의원 외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의원 외교가 뭔지 정확한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예. 아, 네. 지금 대통령 아니시거든요. 네. 그렇죠. 야당 대표로서 네. 미국을 만나서 무슨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 행정부가 하는 일인데 그렇죠. 지금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의원 외교는 국가를 대표해서 외교를 하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네. 아, 네. 이게 국익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적이 당적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야당이 네. 대표가 와서 행정부와 다른 얘기를 하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그렇죠. 네. 미국 공무원들이 정부가 만나 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네. 우리 대한민국을 뭐라 그럴지 뭐 의원 외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네.
교민들 말 듣고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 다 네. 좋아합니다만 우리 행정부가 못한 IRA 수정안을 해결하고 오겠다. 네. 의원 외교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이해가 떨어질 수가 있을까? 네. 네.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제 말한 게 거슬리시면 저랑 한번 만나시죠. 제가 세계은행 때 전 네. 세계 선진국 네. 오연 외교 그룹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OECD 국가들과 네. 함께 소위 parliamentary committee를 만들어서 네. 의원 외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강의도 하고 의원들과 얘기를 많이 나눴던 사람입니다. 예. 아, 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좀 무리한 폭주들을 많이 왔는데 그때마다 우리 의원님이 많이 제동을 거셨어요. 법사에서도 거시고 또 정치적으로도 반대를 하시겠는데 뭐 김건희 특검이다, 국정조사다 이럴 때마다 하셨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 의원들 또 개딸들이라는 분들한테 집중적인 공격을 받으셨는데 요즘도 혹시 문자 폭탄 받으십니까? 조금 잦아졌는데요. 아, 네. 조금 잦아졌어요? 개딸이 과연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약간 그 돈 주고 댓글 부대 샀다는 말 예. 있잖아요. 아, 네네. 그 연장성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아, 제가 한번 한참 저에게 막 수백 통의 그 비난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네. 만나서 얘기합시다. 네. 전화도 하셨다고. 네, 만나서 얘기하자고 공개적인 장소까지 정해놨습니다. 네. 네. 근데 지지자들만 가득 오셔가지고 아, 오히려. 개딸이 과연 존재하는지 저는 아직 좀 의문이 들고요. 네.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거라는 네. 그렇죠. 것. 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아, 그렇죠. 저는 민주당에 칭찬할 일 있으면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네. 다만 지금의 민주당 정치, 네. 이재명 당대표 이후의 민주당 정치는 길을 잃었다. 아, 그리고 한 명의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음. 패거리 정치, 집단주의, 그렇죠. 정말 그 87년 학생운동 때는 통했지만 2022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는 통하지 않은 네. 그런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이고 있다. 후배 네. 세대로서 다음 세대로서 이런 정치, 이런 정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저는 이것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예. 그렇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제 미스터 반대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네. 또 거꾸로 지금 뭐 여권 지지층이나 아니 중도층에서는 네. 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신 발언하신다라고 또 굉장히 좋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떻게 격려도 좀 옵니까? 예, 격려 막 난도 오고요. 아, 네. 화분도 많이 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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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전라도 경상도에서 네. 제 명함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오.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택배로 명함을 오. 보내드린 적도 있습니다. 네. 그 명함을 어디다 쓰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어. 제가 명함 몇 장 보내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또 이제 명함까지. 직능 단체들에서 이제 무슨 뭐 지지 단체를 만들겠다, 후원회를 만들겠다 그러셔가지고 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도 저는 뭐 윤석열 정부에게도 쓴소리 합니다. 아, 그럼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그렇죠. 전 소신입니다. 아, 예. 그렇죠. 장관님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뭐 좋은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음. 이거는 국민적 정서상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는 음. 이런 결단도 필요합니다. 네. 쓴소리도 할 예정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런 가운데 이제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어섰습니다. 네, 오늘은 반년 만에. 45%까지도 나온 조사가 있더라고요. 네, 반년 만에 지지율 회복을 했는데 1등 공신은 뭐라고 보십니까? 1등 공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저는 월드컵 아, 아니면 이재명 아, 두 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아, 뭐 네. 원칙 대응.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럴 때 또 한일 외교할 때 당당할 때 네. 지지율 올라갔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이제 공정한 단호한 네. 그리고 내로남불에 대한 단호한 대응 원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마 보수 정부에 가장 기대하는 게 이게 아닐까 싶기도 아, 하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부터는 과연 이 소위 중도 네. 우리 국민들이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네.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실 네. 텐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소구력을 갖고 있는 메시지를 던지느냐. 아, 그렇죠. 네. 이제 아까 월드컵이라고 얘기한 건 제가 만약에 월드컵 4강 진출했으면 뭐 지지율 50% 뚫지 않았을까요? 대통령이 제일 잘하시는 어퍼컷 그 현장에 나왔으면 그렇죠. 뭐 그런 겁니다. 네. 저는 지지율이 낮았을 때도
가장 본심은 퍽퍽한 민심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예. 낮은 민심은 답이 없습니다. 네. 네. 또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이 저렇게 볼상사나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네. 있어서 역시 지난 대선에 어쩔 수 없이 안 찍길 잘했어. 아, 그렇죠. 이런 마음들의 반영이 예. 지금 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50% 넘어가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침묵하는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네. 그런 생각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이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등 이제 나라의 기본 개혁 과제들을 추진하겠다 지금 하면서 아마 뭐 신년에도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올 것 같은데 아마 국민들은 그렇게 차곡차곡 그리고 소신 있게 네. 일을 추진해 보라고 아마 기대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내로남불하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예, 앞길에 대한 그 힘들어도 하나씩 길을 만들어 나가라. 네. 정치라는 게 길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없는 길을 만드는 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씩 해라. 네, 문재인 정부 때 한 번도 못했던 그렇죠. 말만 하고 시작도 못했던 그렇죠. 거. 포퓰리즘으로 그냥 표는 데만 급급했죠. 그렇습니다. 최저임금도 첫 해 1만 원 올리겠다고 하더니 네. 5년으로 계산해 보면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보다도 못 올렸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너무 올렸다가 부작용 맞은 때문에 거죠. 네. 하지도 못했어요. 그 일머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일자리는 다 줄어들고 오히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공공 일자리 쓰레기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한번 또 혼난 적이 있거든요. 아 예. 지금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산 없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일머리가 없는데, 근데 어쨌든 이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 이제 시즌으로 넘어갔는데, 근데 전당대회가 열리기도 전에 지금 그 전대 룰을 일단 바꿨어요. 뭐 당원 100%로 바꾸고 또 결선 투표까지 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친윤 후보를 확실하게 당선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수단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다 남의 당 일이지만. 남의 당 일이라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요. 네. 다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그 골대를 옮겨서 골을 넣었다라는 네. 건 올해 화제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건 조금 아쉽다. 네. 골대를 옮겨서 골을 넣었다. 네. 이게 세상 우리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메시가 그렇게 넣었으면 사람들이 메시 메시 인정할까요? 아니죠. 제왕이 아니죠? 그렇죠. 네. 제왕이 아니죠. 안 되는 각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안 되는 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발을 갖고 있는 네. 사람인데 저는 전당대회라고 한다면 두 가지의 성공 요소가 있어야 된다. 네. 하나는 이걸 통해서 국정 동력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흥행이 돼야 네.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가오는 2024년 총선에 네. 어떻게 움직일지 네, 그렇죠. 이제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서울 수도권 네. 소구력 문제일 텐데 네, 그렇죠. 그리고 세대로는 우리 청년 세대, MZ 세대의 소구력을 잇는 저는 이 게임이 재밌으려면 다크호스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흥행 카드가 하나 있어야 네. 되는데 흥행 카드가 있는지 좀 이게 치고 나오는 흥행 카드가 하나 있어야 그렇죠, 되지 그렇죠.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어떤 후보가 있으실까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지지선은 비슷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 예. 그렇진 않은데요. 네. 현재 지금은 약간 노잼. 지금 노잼, 노잼이다. 노잼이다. 이대로 가면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흥행에 성공했다 할 수 있을까? 아, 그렇죠. 골포스트 옮기는 거를 저러려고 옮겼구나 라고 하려면 설득할 만큼의 흥행과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요새 청년들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보람, 네. 그다음에 보상, 네. 재미. 아, 네. 보람, 자, 보상, 보상은 재미. 없다 치더라도 네. 보람과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 전당대회를 모니터링하고 참여할 네. 약간 지금은 노잼. 그렇군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의원님 보니까 좋은 소식이 하나 들리던데요. 조정훈 스피치라는 책이 기획되고 있다고요. 자, 이게 뭐 의원님 발언이 워낙 시원하고 소신이 있다 보니까 이런 책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는 새로운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정치인에게 말은 그리고 글은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예.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 스피치 네. 이후에 이제 후속으로 제 책을 만든다고 네. 지난주에 지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그럼 저작권도 준대냐? 일절 없다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한 말은 저작권이 없답니다. 인쇄도 그렇군요. 없답니다. 아이고 이거 한 푼도 없네요 이거. 오히려 제가 많이 사서 나눠드려야 돼요. 오히려, 예, 네, 아, 출판 사장님 감사합니다만 마케팅도 그렇죠, 잘하셨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훈훈한 정치, 네. 이제 한동훈 장관의 그런 사이다 같은 발언. 네. 근데 저의 발언은 저는 뭐 목소리 데시벨 높은 정치는 아니지 아 않습니까? 그렇죠. 제 막 말이. 데시벨은 높지 않지만 듣고 보면 맞아 네. 이런 네. 얘기죠. 네. 그래서 저는 정치의 새로운 언어를 한번 유행시켜보고 아. 싶고 이런 언어를 갖고 있는 정치인도 있다. 아 그렇죠. 이런 언어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 어떤 정치를 하는지 한번 기대를 해주셨으면 네. 좋겠다. 아 그렇죠, 그렇죠. 어제도 어떤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네. 발레 파킹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예. 저를 알아보시고 3,000원을 안 받으세요. 아이고. 아이고. 이런 이야. 일들이 요새 자주 발생합니다. 아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부끄럽고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래서 다 보고 있다고 제가 하는 말은 맞습니다. 소리치지 않아서 좋다고. 아 그렇죠. 네, 네. 조곤조곤 할 말 하셔줬고 그렇죠. 소리 안 쳐도. 소신 지키셔서 좋다고. 네. 네. 근데 가끔은 좀 소리를 시원하게 치고 싶으실 때도 있으실 것 같긴 하거든요. 이불킥도 하고요, 저도. 본회의장에서 소리 한번 쳤죠. 네. 민주당 선배들이 도대체 사람 말하는데 그렇게 가로채는 법, 네. 끊는 법은 어디서 배웠냐고 한번 소리쳐보고 싶었고요. 그렇군요. 국정조사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우리 유가족들 마음에 상처가 내고 네. 국민들 두 쪽으로 분열시키는 거라고 소리 한번 쳤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네. 이제 1년 4개월 후면 총선입니다. 네. 이 후내년에 총선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저보러 어느 지역구 나갈 거냐고 일로 오라고 하는 분들이 네네. 너무 많으세요. 그렇군요. 네, 너 어디 사냐고 물어보시고 네. 도와주겠다고 하시고 네. 모임에 한번 갔는데 자기네들이 다 계획을 짜셨더라고요. 오. 여기로 나오면 된다고. 아, 감사한데 제가 네.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그렇죠. 뭐 현지 구청장님들도 보자 그러면서 이쪽으로 오라고. 네. 여야 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희망은 네. 저는 좀 큰 싸움을 해보고 싶고요. 네. 끝내야 될 정치인이 있다면 거기 가서 논개처럼 끝내고 싶고요. 네. 2024년 이제 22대 국회겠죠. 네. 국회는 막말하는 사람들, 국민 생각 없이 자기 당정만 먼저 따지는 사람들, 네. 다양성이란 존중 대신 단일되어오고 패거리 정치 계속하고 싶은 사람들, 국회의원 배지 이용해서 네. 차나 얻어 타고 네. 그냥 응급차나 타고 네. 네. 이런 정치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네. 정말 유럽에서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그냥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네. 크게 오바마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냥 우리 이웃 같은 정치 음. 그런 정치인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렇군요. 오바마 같은 정치인, 마크롱 같은 정치인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 전환이라는 소수 야당, 그쵸. 뭐 독자 노선을 걸어오시고 네. 계신데 또 정치라는 게 연대를 하고 해야지 또 힘도 생기고 또 그 하고 싶은 걸 펼칠 수도 있는데 네. 혹시 앞으로 어떤 정치적 연대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네. 라고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네. 하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정치는 현실이라는 거 네. 저도 뭐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명분과 어떤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가 네, 고민하고 있고요. 네. 다 열어두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좋을지 네. 많은 좀 조언 주시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의원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끝으로 우리 정치펀치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올 한 해 네. 정치인 조정훈을 응원해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분한 관심과 네. 사랑과 응원을 받았던 네. 해였던 것 같고요. 또 이 정치펀치 네. 애독자분들에게도 특히 많은 네. 사랑과 응원을 받았던 네. 것 같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좌우 아침에 일어나면 보수고 밤에 잘 땐 진보고 네. 국적
당적보다 국적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왼쪽 오른쪽 없이 그냥 앞으로만 가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가는 정치인 조정훈을 좀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네. 응원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 이런 정치인 하나 있다라고 음.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서 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커나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 사이다 같은 소신으로 그 국민들한테 주목받고 있는 우리 조정은 의원님과 함께 여러 가지 현안 다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구독자분들께서 정치펀치 보고 구독 신청합니다라고 1577-85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정치펀치와 또 조선일보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많은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